안녕하세요. 아우토해거 예고톡톡의 제이입니다. 독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맥주? 아니면 축구? 아니면 독일 와서 가장 하고 싶으신 게 뭔가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 버킷리스트가 독일 아우토반 달려보기입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도 그랬고요. 또 아우토반에서 되게 고속주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 아우토반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우토반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아우토반에서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주행이 가능한지 저희 예거톡톡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토반의 공식 명칭은 분데스 아우토반, 연방 아우토반이라는 뜻인데요. 건설 당시 명칭은 라이시 아우토반, 제국 아우토반인데요. 아우토반은 직역하면 자동차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독일어권 국가인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우토반의 존재를 제대로 알린 주인공은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1991년 출시된 현대차 최초 준준형 세단 엘란트라, 이 엘란트라의 CF 배경이 바로 독일의 아우토반이었습니다. 아우토반 한켠에 포르쉐를 세워놓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독일인이 빠르게 지나가던 엘란트라를 보고 승부욕이 생겨 고속도로 레이싱을 펼치는 내용인데요. 엎치락 뒤치락 달리던 엘란트라의 성능에 놀란 포르쉐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엄지척을 시켜세우는 그런 영상이었죠.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 당시 자동차 정보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던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이 CF가 굉장한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엘란트라는 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죠. 엘란트라 이전에 한국에서 아우토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 도입을 위해 서독을 방문했는데, 이때 차들이 160km가 넘는 속도로 다니는 아우토반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이후 한국에 돌아와 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건설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의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자, 이 표지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전 구간에 설정된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속도 제한뿐만이 아니라 차선 변경 등 모든 제한이 풀린다는 뜻이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무제한이라기보다는 권장 최고 속도 130km가 정확한 법적 표현입니다. 물론 권장할 뿐이지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작년 초 아우토반 최고 속도를 130km로 제한하자는 독일 정부 교통위원회의 제안 때문에 독일이 떠들썩했었는데요. 하지만 비난 여론이 굉장히 거셌고 당시 교통장관이 해임되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독일 국민들에게 아우토반의 자유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2019년 1월 측정 기준으로 아우토반의 전체 길이는 13,000km에 달합니다. 이 중 20%가 속도 제한이 없으며 나머지 구간은 80, 100, 아니면 130 등으로 속도 제한이 걸려 있거나 공사 때문에 임의로 아니면 임시로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우토반 하면 무조건 달리기만 해서 안 되겠죠. 독일 차량에 오리지널로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은 한국 내비게이션만큼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 제한 때문에 감시 카메라가 달려있는 그런 지역을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계기판과 속도 표지판을 잘 염두하면서 달려야겠죠.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 고지서가 날라올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독일의 고속도로 경찰이나 비밀 경찰이 뒤에서 쫓아올 경우를 만나실 수도 있겠네요. 이 독일 아우토반에서 쫓아오는 고속도로 경찰들은 기본적으로 BMW, 아우디, 벤츠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레이싱 훈련까지 받은 경찰들이라 보니까 쉽게 도망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우토반 건설 당시 나치 정권은 전쟁을 대비 연료를 아끼기 위해 제한 속도를 두기 시작했는데, 전쟁에서 패한 후 정부는 자동차 판매를 촉진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속도 제한을 없앴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차들의 빨라지는 최대 속도와 그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자 일부 조금씩 제한을 두기 시작했고 지금의 아우토반이 형성되었습니다. 법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아우토반에서 이렇게 실제로 빠른 주행이 가능한지 한번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수한 노면. 고속 주행 시에는 고르지 못한 노면이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고속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상당히 두껍고 견고하며 우천 시 배수가 원활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탑기어 코리아에서 김진표 씨가 RS5라는 차를 타고 이제 독일의 아우토반과 그리고 뉴부클링을 주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같이 현지 코디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김진표 씨의 말을 빌리자면 굉장히 노면이 우수하고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아쿠아플래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안전하게 고속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둘째, 안정적인 설계. 이 아우토반은 정말로 체계적으로 정말 철저한 계산 아래 설계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커브도 많이 없고 혹시라도 커브가 심해지면 당연히 거기에는 제한 속도가 붙게 되죠. 그리고 나가는 길, 그리고 코너 구간, 이 경사면과 이런 각도들을 정말로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고속주행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갑자기 차선이 줄거나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공사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1km 혹은 2km 전방부터 표지판을 설치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갑자기 차선이 변경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선이 합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 합류되는 차선의 길이도 엄청 길게 뽑아서 충분히 속도를 예를 들면 100까지 내에서 합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길이를 확보해두게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진입로가 넉넉하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진입로가 넉넉하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좀 더 원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질서의식. 독일은 무조건 오른쪽 차선으로 갈수록 저속주행 차선이고 왼쪽 선으로 갈수록 고속주행 차선입니다. 그걸 굉장히 잘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추월을 한 다음에는 가능하면 바로 오른쪽으로 다시 붙어주는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간에는 트럭들이 아예 추월을 하지 못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트럭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나와서 그 앞에 있는 트럭을 추월하지 못하는 구간도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우토반은 최저 속도 60을 유지해야 합니다. Aber gibt es eigentlich eine Mindestgeschwindigkeit? Ja. Mindestens 60 km/h müssen sie haben, glaube ich. 80. 60. Ich sag 60. Geschwindigkeit von mindestens 60 km/h erreichen. 그리고 독일의 교통법규상 추월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추월 대상차보다 시속 20km가 빨라야지만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우토반 자체가 최저 속도 60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느리게 가게 되면 바로 경찰차가 쫓아옵니다. 이런 독일 사람들의 운전 습관과 이런 의식들은 이미 운전면허를 딸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우토반에서 기록한 최고 속도 기록은 몇 킬로미터일까요? 250? 300? 아닙니다. 무려 433km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록은 아니고요. 1938년 1월 28일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F1 드라이버인 루돌프 카라치올라가 메르세데스 벤츠 V12기통 엔진을 장착한 W125를 타고 세운 기록인데 이때의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아우토 유니온과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상 최고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루돌프의 주행 이후 바로 이어서 로제 마이어가 아우디의 C 슈트롬 리니어로 기록 도전에 나섰지만 만 29세 나이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도로 양옆에 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구간을 지나 사방이 탁 트인 곳으로 나오자마자 옆에서 불어닥친 돌풍 때문에 그는 차를 제어하지 못했고 결국 도로를 벗어나 수차례 구른 로제 마이어는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사고 현장 근처 숲에는 작은 추모공원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돌풍이 부는 곳 아니면 교량을 고속도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옆에서 부는 돌풍이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독일 아우토반은 큰 벽을 양쪽에 세우거나 아니면 나무를 심어 놓는다고 합니다. 아우토반 역사상 가장 큰 사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59중 연쇄 추돌 사고였습니다. 2009년 7월 19일 독일 아우토반에서 259대의 자동차가 연쇄 추돌하는 사상 최대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10명이 중상을 입었고 66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사고는 고속으로 달리던 자동차들이 폭우에 미끄러지며 발생했는데 날이 어두워서 앞서 추돌한 차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속도를 유지하면서 사고가 커진 것입니다. 무제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 말고도 아우토반이 한국 고속도로와 다른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통행료가 없습니다. 독일에는 톨비가 없고 톨게이트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네덜란드 또한 고속도로가 무료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네덜란드 국경을 지날 때에는 국경을 나타내는 이유 표지판이 떡하니 서 있을 뿐입니다. 최근에는 도로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12톤 이상의 화물차에게는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톨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GPS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독일이 유럽의 정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고속도로의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무제한이고 톨비가 없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독일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독일 아우토반의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둘째, 이륜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아우토반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동차 전용 도로이지만 실제로는 이륜차 제한이 없습니다.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차도 진입이 가능한 것인데 그 미만은 원동기로 분류되어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오토바이도 주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륜차는 2차선과 3차선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자전거의 통행이 잠깐 허가된 적도 있었습니다. 셋째, 부대 설비. 저는 한국에 방문하면 휴게소에서 먹는 우동을 정말 좋아합니다. 독일에서는 꿈꿀 수 없는 행복이죠. 독일의 아우토반에는 한국과 같은 대형 휴게소는 존재하지 않지만 간단한 스낵과 편의를 제공하는 매점이 있으며 가끔 버거킹이나 맥도날드가 함께 이점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우토반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은 유료입니다. 개찰구 같은 기기에 현금을 지급하면 50센트짜리 쿠폰이 나오고 이것을 휴게소에서 다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휴게소 외에 이런 졸음쉼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럽습니다. 넷째, 가로등 설치. 독일의 아우토반이나 국도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주행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 제한을 하고 있는 프랑스나 이태리 그런 다른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고속도로 사고율이 훨씬 낮습니다. 실제로 독일 교통사고 중에 아우토반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도로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독일 자동차들의 라이트 기술력이 발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이처럼 많은 경제적,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 아우토반, 많은 나라들이 독일의 아우토반을 모방하고 배우려고 하지만 그렇게 뜻대로 잘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통계를 예로 들어 볼게요. 2019년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349명, 교통사고는 22만 9,600건이 나갑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런 좋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교통질서를 잘 유지한다면 좀 더 나은 아우토반 문화, 고속도로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아우토에거 제이였습니다.